세상의 제목을 보세요. 허경영 씨가 이런 주장을 했었어요, 안진용 기자님. 세상에. 네, 지난해 20대 대선 과정에서 입후보를 했었는데요. 이때 이런 주장을 합니다. 나는 고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다. 또 다른 주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책 보좌역 등 비선 역할을 했다는 거였습니다. 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4월 허 대표의 이런 허위 사실로 판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을 했고 네. 결국 허 대표는 불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아하. 선관위가 이걸 고발한 거예요. 무슨 뭐 단체나 그런데 시민단체라 한 게 아니라 선관위가 이걸 좀 심각하게 보고 직접 고발을 했고, 허주연 변호사님, 이거는 시청자분들 볼 때도 무슨 빵당 시츄에이션에 그럴 수도 있겠어요, 진짜. 정말 좀 말도 안 되는 발언이죠. 이거 뭐 허위사실 유포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물론 법정에서 충분한 심리를 했겠지만 그냥 일반적인 상식에서 보더라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한 발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제 이 사건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는데요.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2년형을 구형을 했습니다. 이전에 처벌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허경영 대표가 이후에 좀 더 저희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요. 네.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일한 범행을 지금 반복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죄질이 굉장히 불량하다고 봐서 징역 2년형을 구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세요. 검찰 얘기로는 이전에 처벌받은 사안임에도 또다시 동일 범행을 반복했다는 것은 시청자분들 궁금하실 거. 아니 그러면 예전에도 이런 말이 문제가 돼서 처벌받은 게 있다는 건데 그 내용이 뭡니까, 최재봉 교수님? 지난 2008년도에 처벌을 받은 경력이 있습니다. 네. 이 사람이 이제 뭐 대통령 선거 때마다 자주 이렇게 출마를 하시잖아요. 2007년도 대선에도 이 사람이 출마를 했었어요. 17대 대선 후보로 출마를 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당시에 대통령이 되면 박근혜, 당시 이제 한나라당 대표였습니다. 네. 박근혜 이제 전 대통령이죠. 결혼하기로 했다. 이렇게 발언을 했었고요. 조지 부시 대통령 취임 만찬에 한국 대표로 참석했다. 어머.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됐고, 그래서 결국 처벌을 받았는데 이 사람은 당시에는 무고를 주장하면서 반성 없는 모습을 계속 보이니까 재판부가 반성이나 개전의 정이 없다. 그래서 징역형을 선고를 했었습니다. 네. 그런 경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이병철 회장의 양자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선이었다 이런 말을 해서 허위로 판명된 내용인데 네. 이번에 또 2008년 방송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면서 지난해 재심을 청구하기도 했고 이번에 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일단 허주연 변호사님, 지금 이에 대해서 이 검찰이 지금 보세요. 검찰이 일단 죄질이 안 좋다고 본 거잖아요. 왜냐하면 징역을 2년형을 구형, 물론 검찰의 구형 이렇게 재판장님 징역 2년에 처해 주세요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죄질이 안 좋다고 검찰이 판단한 배경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예전에도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도 반성하는 기미가 전혀 없다? 뭐 이런 거 혹시 선고가 되면 실제로 징역형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사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는 벌금형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의 경우에는 이 선거를 하다가 보면 선거 기간 동안 자신이 당선되거나 남이 낙선되게 할 목적 자체를 가지고 이런 행위를 했을 때 징역형의 실형보다는 벌금형이 많이 나오는 편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걸로 인해서 당선이 됐다 하더라도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나오면 당선 무효형으로 확정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주 재질이 불량하지 않은 한 징역형보다는 벌금형 위주로 평가가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지금 허경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금 이전에도 징역형을 선고를 받았던 그런 경험이 있고 또 똑같은 범행을 내용만 달라졌을 뿐이지 똑같이 반복한 거잖아요. 그래서 검찰도 그분이 죄질이 불량하다고 본 것이고 법원에서도 이런 점을 당연히 중점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실형 선고될 가능성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선고 공판이 10월 25일 오후 2시 10분에 열릴 예정이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0월 25일 다음 달이에요. 이제 뭐 한 달 정도 남았네요. 오늘이 이제 21일이니까 오후 2시 10분에 예정이 돼 있습니다만 앞서 그래픽 좀 보여주세요. 그동안 했던 빵당한 발언들 좀 볼게요. 최명기 원장님 보세요. 대통령이 되면 박근혜와 결혼하기로 했다. 조지 부시 대통령 취임 만찬에 자기가 한국 대표로 참석했었다. 나는 이병철 회장의 양자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책 보좌역 등 비선 역할을 했다. 지금 문제가 됐던 발언들을 왜 지금 보세요. 자칫 잘못하면 다음 달에 선거에 따라서는 진짜 실제로 영어의 몸, 즉 수감 생활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위기에 처했는데 왜 이런 말들을 반복해서 꺼내는 걸까요? 뭐 세 가지 이제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진짜 본인이 믿고 있는 겁니다. 허허. 자기가 믿고 있고 저게 진실이기 때문에 진실을 얘기 안 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하게 되는 진짜 믿고 있을 경우가 있고요. 네. 두 번째 경우는 뭔가 하게 되면은 그냥 머리에서 생각 나왔을 때 아차 하지만 그냥 얘기가 나오고 그거를 수습을 안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거짓말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마지막 경우는 뭔가 하면은 교도소에 가서 수감 생활을 하는 것보다도 본인한테는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거는 뭔가 하면은 인지도를 갖다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네. 사람들이 자신을 갖다 알고 자신의 존재를 알고 그거를 통해서 본인의 추종자가 있을 때 본인은 살아간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거를 포기하게 되면은 그거는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게 아니어서 차라리 감옥에 갈지언정 인지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저는 이슈를 만들어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네. 허경영 글쎄요 뭐 자신이 예전에 그런 주장도 요구도 했던 것 같아요. 대표라고 불러 허경영 씨가 말고 대표라고 불러달라고 했다는데 그래요. 허경영 대표에게 제안을 해볼게요. 이렇게 남을 곤란하게 만들고 그리고 허황된 허무맹랑한 이런 얘기 하고 다니지 말고 차라리 예전처럼 이런 뭐 노래라도 불러서 그냥 남들 재밌게 즐겁게 해주시는 거 어때요? 바로 요런 영상처럼 말인데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을 세 번만 부르면 자연스레 웃음이 나올 것이야. 망설이지 말고 right now. 힘들고 외로울 땐 허경영과 shake your body. 오늘 밤 밤새도록 허경영과 move your body. 힘들고 외로울 땐 허경영과 shake your body. 오늘 밤 밤새도록 허경영과 right now. 남다르긴 하죠. 남다르긴 하고 눈길도 충분히 끌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명예에 막 훼손하고 그런 행동 이제 말고 정말로 차라리 다른 사람에게 앞서 말씀드린 그냥 즐거움이라도 주는 그런 행동, 그런 삶을 사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 감히 해봅니다. 어쨌든 다음 달 요 문제에 대한 선고는 뉴스파이터가 바짝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봐야죠. 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